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내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요구해 삼성이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에 있는 테일러시에 최소 20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며 미국 백악관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 주관으로 반도체 업계와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참석 업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TSMC, 인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모터스, 포드, 다임러, BMW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의 반도체 대책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며 미국 정부는 45일 내로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동차가 주력 산업인 미국 정부로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난 사태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며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공급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해 문제를 예측해 공급망 투명성을 높여가는 게 목표다.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이 있다.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지 않지만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이다. 라며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반도체 쇼티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자신들의 재고와 주문량, 생산량 등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극비에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나 대만 TSMC와 같은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어디인지를 대외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과 LED 헤드램프 등을 생산한다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이 이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어느 반도체 기업의 생산을 맡겼느냐에 따라 제품의 종류와 성능, 경쟁력 등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이 내부 보고서에 애플을 미주향 기업이라고만 언급하는 것도 이 같은 고객사를 의식해서입니다. 파운드리 입장에선 생산 캐파, 즉 생산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량을 가늠할 수 있는 수율이 대표적입니다. 수율은 웨이퍼 원장에 설계된 최대 칩의 개수 대비 실제 생산된 정상 칩의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율이 높으면 재료의 사용량이 줄어들어 제조 원가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율을 밝히는 순간 해당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이 그대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재고와 생산 능력 등이 밝혀지면 반도체의 전반적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은 반도체 기업이 해외 PC 업체 등 주요 고정 거래상과의 협상을 통해 장기 계약 형태로 결정하는 공급 가격입니다. 만일 반도체 기업이 처리해야 할 재고 수량이 많다고 알려지면 고정 거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내부 정보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압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방 물자 생산법을 동원해 기업의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DPA는 1950년 한국전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업들의 필수 물자의 공급 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이나 가격 담합 등을 금지하는 품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물자와 서비스, 시설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필수 물자가 국방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경제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무엇보다 미국의 이 같은 정보 제출 요청에 미국 반도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인텔이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만큼 삼성전자나 대만 TSMC의 핵심 정보가 인텔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인텔과 미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인텔이 반도체 투자 보조금 유치를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는 지난 7월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와 만나 백악관 근처에서 루프톱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을 상대로 팹 건설 제안을 브리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의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갤싱어의 파운드리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반도체 부족과 제조 불균형 해소에 앞장설 테니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자국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달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와 시간을 쏟아부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쌓아올린 한국의 삼성전자로부터 미국이 기술을 공짜로 낼름 뺏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며 국방 물자 생산법까지 동원해 강제로 뺏겠다는 것으로 삼성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은 이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와 애플카 개발 제작을 협력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차가 입이 가벼워 협력 사실을 떠들고 다녔다며 계약을 파기한 애플, 슈퍼갑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최근 다시 현대기아차와 협력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가 또다시 철회하고 애플이 직접 만들겠다며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애플은 2014년 전기차 사업인 타이탄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시작하면서 자체 개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술 개발 한계에 부딪혀 2016년을 전후해 자동차 업체들과 물밑 접촉하며 공동 개발과 위탁 생산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접촉한 자동차 업체들은 BMW, 현대차, 기아, 닛산, 토요타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가장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플은 한국의 현대기아차를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처럼 하도급 업체로 만들려 했고 현대그룹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 산업에서까지 미국이 이렇게 슈퍼 갑질 행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미국을 향해 강력한 펀치를 날리며 한국이 반사효과를 얻게 되는 통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충전기를 USB-C 타입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자사의 대부분 제품에 USB-C가 아닌 독자적인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는 애플은 유럽연합의 이러한 규제가 혁신을 방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3일 AFP-통신, BBC 방송 등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제조업체들이 모바일 기기 충전기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도입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제조업체에는 2년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로 휴대전화, PC 등과 관련 있는 전자기기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르그레트 베스타게를 경쟁 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유럽 소비자들은 서랍에 호환할 수 없는 충전기가 쌓아온 것에 오랫동안 좌절해왔다며 우리는 업계가 자체 해법을 제시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으며 이제 공용 충전기에 대한 입법 조치를 할 시간이 무르익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재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과 대부분의 다른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 사용이 점점 늘고 있는 USB-C 타입 케이블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이러한 독립형 충전기 구매에 연간 24억 유로, 약 3조 3천억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4억 5천만 명의 거대한 단일 시장인 유럽연합이 USB-C 타입 충전기를 표준으로 하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방침을 두고 애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애플 측은 한 가지 유형의 충전 케이블만 강제하는 엄격한 규제는 혁신을 억누르고 유럽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2년간의 전환 기간은 기존 장비 판매를 막을 수 있어 업계에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2부터 스마트폰을 판매할 때 충전기를 포함시키지 않으며 그 이유로 환경 보호를 내세웠지만 전 세계 일부 네티즌들은 뻔히 원가 절감을 위한 것이다, 환경을 위하는 척 굉장히 위선적이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 유럽연합의 파격적인 발표에 애플에 뿌리 났던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지금까지 일본처럼 미국에만 올인하는 단순하고도 무식한 외교 전략을 펼쳤다면 한국은 이미 일본처럼 됐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마디에 경제 전체가 술렁이는 그런 가벼운 나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한 지난 4년 동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 외교를 펼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132개국 중 역대 최고인 5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을 제치고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GDP 대비 특허 출원, GDP 대비 PCT 출원, 인구 대비 기업 연구원, 정부 온라인 서비스, 하이테크 수출 비중 등 무려 9개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며 모두를 놀래켰는데요. 환구시보는 한국의 외교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중미 사이에 낀 전형적인 나라다.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 이것은 호주,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외교의 모습이 됐고, 이는 분명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확장했고, 국익을 지키는 외교적 유연성을 중대시켰다. 한국은 완벽한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